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내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측 장관급 인사를 포함해서 한 200여 명 정도 참석할 예정인데 착공식을 시작으로 남북 철도 사업 첫걸음이 시작이 됐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계속해서 유화적 손짓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인데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관계,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탄절에 또 한반도 관련해서 내일 중요한 착공식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착공식이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됐습니다. 먼저 통일부 브리핑 내용부터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착공식을 통해서 남북이 향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서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동안의 착공식이 열리는 과정까지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예,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여곡절이 있었죠. 네. 사실은 이제 착공식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이제 먼저 시작된 것이 북한 경의선하고 동해선에 대한 철도 도로 조사, 그것이 네. 이제 공동 조사가 먼저였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는 8월 달에 하도록 돼 있었던 게 그게 제대로 이제 승인이 안 돼 있다가 11월 달에 겨우 이제 그것이 했고요. 그걸 하고 나서는 이제 착공식을 올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착공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착공식을 착수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착공식이나 착수식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착공식을 하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착수하는 거지 공사가 시작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번에도 다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기차도 올라가고 또 물품도 올라가기 때문에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면제 조치도 받았고 네. 또 미국의 독자 제재에 해당되는 품목들도 면제 조치를 받아서 내일 역사적인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식에 관한 네. 착공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실장님이 먼저 개요를 다 설명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인 얘기는 다시 또 나누기로 하고 일단 내일 착공식 순서를 한번 여쭤볼까요? 네. 내일 우리 저 참석하시는 강요분들이 네. 아침 일찍 일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6시 45분에 서울역에서 떠나서 도라산역을 거쳐서 판문역에서 이제 행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 지역이죠. 거기 이제 9시에 도착하셔서 1시간 이제 준비하셔서 10시부터 이제 행사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축사를 하고 그다음에 친목 서명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 친목에다 이렇게 이제 기념으로 이렇게 서명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궤도 체결식, 궤도를 이제 연결하고 그다음에 도로 표지판 제막식 그리고 기념 촬영 이렇게 해서 약 1시간 동안 행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북한 지역에서 지금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강요분들 김현미 장관이라든지 네. 또 통일부 장관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런 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시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참석 인사를 좀 정리해 봤는데 남측 우리 측 참석 인사 중에 좀 빠진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보이시나요, 혹시? 또 네. 특이한 분들이 개성에 고향을 둔 김금옥 할머니를 비롯한 이산 가족 5명이 네. 이제 북한 지역에서 하니까 뜻깊게 하기 위해서 참석하시고 2007년에서 8년까지 경의선 열차가 운행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기관사였던 신장철 기관사 그리고 한국교통대 학생, 남북협력기금 기부자들 그래서 좀 의미 깊은 분들을 이제 많이 모아서 이제 총 100분이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네. 북측에서는 우리가 이제 나직은 그 냉면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네. 리성권 조평동 위원장이 이제 단장격이고요. 그다음에 방강수,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그다음에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이제 100명인데요. 네. 취재진도 이제 오겠죠. 본래는 이제 부총리급으로 오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철도 담당하는 데하고 도로 담당하는 데가 나눠져 있어서 예.
그래서 부총리로 이제 해서 우리도 부총리가 그 격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쪽 두 부서는 이제 차관급이 오고 리성건이 이제 단장으로 오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번 참석 인사를 통해서 좀 어떤 해석할 부분이 있으세요? 예, 참석 인사 중에서 남한하고 북한하고 참석 인사는 이제 지금 홍 박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덧붙일 거는 없고요. 가장 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외국인들 8명이 참석하는데요. 대통령께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철도 공동체잖아요. 네. 철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남북 철도를 연결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만 여기에 모든 이제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철도 현대 작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국, 북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하면은 이제 6개 국가고 여기에 네.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총 7개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철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대통령의 원래 구상이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내일 착공식에 참석하는 것은 미국하고 일본 팀은 빠지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철도와 관련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도 철도와 관련되는 그 어떤 차관, 몽골 같은 경우에는 철도와 관련되는 장관 및 차관, 네.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이 철도 사장 이런 사람들이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제 철도 착공식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 철도 공사가 시작이 되면 정말 이 철도 공동체를 향한 다국적 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네. 이 철도 현대화 작업에 투입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암시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UN,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의 이제 외빈 8명 참석이 앞으로 좀 넓게 보면 그 철도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좀 전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철도 역할과 기능도 있고 결국 이제 그 속에서 이 현대화 작업이 한국 자본으로만 이루어져 가지고는 곤란하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알겠습니다. 나중에 건설도 하고 운영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좋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착공식 열기까지도 이 제재 문제와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비를 넘기기도 했는데, 자 북한의 장비와 물자가 넘어가야 하는 부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단 유엔에서는 승인이 나오긴 했어요. 네. 네, 간밤에 24일이죠. 네. 유엔에서 제재위원회에서 제재 면제를 허용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18일 동안 북한 지역을 답사해 왔던 열차가 또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새로운 열차가 또 갑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열차에 대해서도 제재 면제를 받았고, 그래서 유엔에서 절차는 이 그 착공식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걸로. 근데 결국 보면은 스티브 비건 대북 정책 대표가 와서 우리 당국자들하고 회담을 해서 실무회담을 해서 거기서 오케이 사인이 나니까 유엔은 일사천리인 거죠. 저 지금도 참석자 명단을 보면 중국, 러시아, 몽골은 오히려 2명. 네. 그리고 유엔의 에스케비라고 거기 사무총장이 이제 오시는데 이게 그 미국과 일본은 약간 좀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고 대륙에 있는 나머지 나라들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맞붙여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네. 향후에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컨소시엄 형성하려면 결국 미국과 일본도 참여시키면 우리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실제 공사까지 좀 가려면 아무래도 북미 회담이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어떻게 그럼요. 전망하세요? 바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이제 착공식은 말 그대로 그 공사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 그걸 이제 하는 어떤 이벤트, 세리모니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철도 현대화 작업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장비와 인력이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들어가는 장비 대부분이 아마 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 제재 품목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려면 이것이 이제 완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완화하려고 하면 그 전에 해결돼야 될 전제 조건이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이 잘 진행이 돼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그것이 이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북 회담을 통해서 제재 완화가 있고 제재 완화 중에서도 전체 제재는 완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과 관련된 요 딱 한정된 부분이라도 완화는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실제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행동 여하에 따라서 아마 이 뭐라고 할까요? 철도
연결식이 언제 시작이 될 거냐 하는 것이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철도 연결식 공사도 착공이 되겠지요. 네, 김현수 실장님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말해서 철도 부분으로 원 포인트로라도 네. 제재 해제가 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북미회담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8.15 때도 이제 동북아 철도 공동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제안도 하셨지만 우리 경제를 생각하고 지금 우리에게 보다 더 시급한 건 개성공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철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를 뭐 20조에서부터 한 80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나오고 있지만 네. 국제 컨소시엄 형성 안 되면 사실상 어렵고 제재 때문에도 안 되는데 개성공단은 제재 때도 다 운영이 되다가 이게 재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북한 미사일 쏘는데 그냥 우리가 다 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성공단은 이게 열면은 30년 동안에 160조 원이나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이득을 줘요. 근데 철도는 한 40조, 평균 잡아 40조 든다 그래도 30년 동안에 2조 정도밖에 이득이 안 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우리한테 비용도 안 들이고 160조 얻는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개성공단을 빨리 착수를 하고 그다음에 관광 부분은 오히려 지금 제재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광 부분에서 금강산, 설악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 사업하는 거. 그리고 나서 철도는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물론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좋죠. 그런데 비용 대비 우리가 얻는 것은 제가 볼 땐 개성공단보다 훨씬 못 미친다. 그런 측면에서는 개성공단 재개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려면 결국 큰 그림에서 어떤 큰 틀에서 좀 분위기가 완화돼야 될 텐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미국은 좀 북한에 손짓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북한은 조금 뭐 앞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좀 도발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북미 관계는 지금 교차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돌파구가 있다고 보세요? 예, 그 돌파구를 여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돌파구를 열려고 하면은 뭐 11월 초에 이미 11월 8일 날이죠. 그때 김영철이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돌파구가 열려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열리다 보니까 지금 벌써 2달이 지금 흘러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도 올해 이제 물 건너가는 분위기가 되고 북미 정상회담도 지금 계속해서 내년 1, 2월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빨리 미국 보고 대북 제재 해제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비핵화에 대해서 선 조치를 취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양쪽이 서로 입장이 완전 반대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적절한 서로의 양보가 좀 필요한데 계속해서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요. 트럼프 그래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표현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번에 트위터를 비건이 통해서? 왔을 때도 그러니까 이 착공식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면제 조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미플루가 네.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주고 그다음에 펜스 부통령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연설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네. 그것도 취소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조치잖아요. 그 유화적인 조치를 북한이 어떻게 이것을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서 잡느냐 여부가 되겠지요. 그래서 북한 스스로도 어떻게 미국이 한 만큼 어떤 대미 유화 조치를 취하게 되면 네.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정상회담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서로가 밀고 당기기를 하게 되면 정말 2월 달에도 안 열릴 수도 있는 것이죠.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자막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인권 문제로 연설을 하려다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미국에선 계속 보내고 있다는 좀 신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 저런 일련의 미국이 지금 북한에 약간 미소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예. 스티브 비건은 와서 뭐 인도주의적 목적의 미국인 방문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보내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인도주의적 지원은 본래 제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막아놓고 다시 보내주겠다 했으니까 이거 인센티브라고 보기 어렵고요. 물론 선의의 제스처긴 하죠. 그렇지만 이건 본래 인도주의적 지원 하기로 돼 있는데 못하겠다가 다시 하게 해준다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네, 북한 네. 입장에서는 북한 입장에서 봐야죠. 예. 그러니까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이 달래기 위한 목적이 뭐냐면 1월 1일 날 김정은이 한 신년사 여기에 돌이킬 수 없는 김정은이 강경한 기조를 띠면
이게 한 3개월, 6개월 가거든요. 어. 그러면은 뭐 북미 정상회담 다 물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북한 팀 뭐 보고받고 뭐 해서 김정은 위원장, 그것도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지난번에는 안 했잖아요. 그냥. 예. 그런데 이번에는 최어맨 김이라 그래서 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일부러 위원장 소리 붙여가면서 했는데 그게 다 이제 신년사에서 우리 대화 기조를 이어가자. 뭐 이런 메시지인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절실히 바라는 거는 대북 제재 완화 또는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적어도 면제해달라.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북미 연락사무소를 뭐 만드는 거. 왜냐하면 이거는 북미 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이고 네.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평화 협정은 아니지만 종전선언 정도는 해주거나 협상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예 협상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미국이 지금 북한을 못 믿지만 북한은 미국을 더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임 행정부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하고 핵 협상 그렇게 어렵게 타결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집권해가지고 나 이거 못 지키겠다 그냥 그래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기분이 달라지면은 막 이건 못하겠다, 뭐 FTA 뭐 안 하겠다, 뭐 그리고 한미 동맹까지 뭐 깰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뭘 믿고 협상을 해서 타결하겠냐 그죠. 트럼프 대통령 진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가 네. 신뢰성 있는 사람인지를. 그래 신뢰성 있는 사람이라야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너무 우리가 미국 위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북한은 자기의 그 체제를 걸고 지금 협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협상자가 돼야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 물론 지금 신년사 기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로 전 추정합니다만. 북한의 신년사 기조. 예, 북한의 네. 신년사가.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선 양보를 해가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타협을 뭐 모색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못 믿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을 더 못 믿고 있다. 북한이 전 미국을 네. 안 믿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보면 지금 말씀 나온 김에 북한의 신년사가 좀 중요한 어떤 고비가 될 거라고 저는 들리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올 12월 달에 있었으면 네.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신년사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게 이제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될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뭐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신년사가 이제 핵심이 될 텐데 네.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이제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볼 때는요, 홍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체제를 걸고 회담에 임하지만 미국은 자기가 세계 최고라는 국가의 위상을 걸고 여기에 회담에 임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가 접점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1월 1일 날 나올 신년사에는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과거가 한 15분 정도 과거 얘기를 하고 한 15분 정도 미래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네. 미래 얘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핵화 문제고요. 하나는 이제 자력 경쟁과 관련된 문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비핵화 문제는 지금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주 나쁜 수준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 6.12 정상회담을 미국 보고 지켜라고 얘기할 거고 네. 그래서 미국이 선 조치를 해야 자신들이 계속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 신년사에 나온 것처럼 무슨 핵단추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과 그리고 평양 선언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라. 그 정도 얘기할 거고. 그리고는 이제 2021년이 그러니까 북한의 우리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시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력 경쟁에 대해서 아마 좀 강조하지 않겠냐라고 봐요. 네, 그렇군요. 지금 만약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번 그 철도 연결식 착공식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성사됐더라면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뭐 아직 연내라고 좀 더 날짜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연내 답방이 성사됐더라면 지금 북미 관계에서 좀 어떤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세요? 가정입니다만. 우리가 그 좀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네. 연내 정상회담을 추진한 거, 김정은의 답방을 추진했던 거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역사의 객체가 돼버리고 북미 간에 티각티각하다가 잘못하다 상황이 악화되면 결국 그 화는 우리가 당해야 되니까 예. 우리가 나름의 노력을 해보자 그런 선의의 취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평양에서 문 대통령께서 여기서 특정한 일이 없다고 하는 거는
연내에 방문한다. 그런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연내에 방문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을 때 네. 김정은 위원장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이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내에 지금 올 것 같지는 않지만 신년사를 해도 북미 관계가 이를테면 서로 상호 간의 상호 행동으로서 접점을 찾아서 정상회담으로 바로 가면 모르지만 네. 만약에 이제 북미 관계가 신년이 돼도 지금 상황처럼 소강 상태로 계속 가면 우리는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년사 이후에 한 닷새나 열흘 동안 북미 간에 아주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면 네. 거꾸로 우리는 김정은을 서울로 초청해서 그때 김정은에게 다시 한번 설득하고 간곡하게 이 설명을 하면서 지금 철도 연결도 하고 개성공단도 하고 금강산 관광하고 이렇게 되면 당신이 원하는 경제개발 계획도 상당히 성공할 수 있고 민족의 미래도 좋고 그 평화도 오니까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니까 한 걸음만 더 양보해라. 비록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걸음만 양보하면 나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게 정상회담해서 그 제재 완화를 하라는 명분이 생기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려고 아마 우리 정부가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요. 그 김정은의 답방이나 북미 정상회담 어느 것이 먼저 되더라도 상호 선순환 관계로만 이어지면 내년도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남북 경협이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자칫하면은 소강 상태 내지 위기가 올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우리 역할이 좀 중요해 네, 우리 역할이 보이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홍 실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신년사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면 우리 정부가 좀 나서서 남북 정상회담을 좀 당겨야 된다 이런 입장이셨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렇게 봐요.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하고 이게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이제 지금 예를 들면 북미 정상회담이 안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올해처럼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기는 이제 회의감이 들어요. 단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일어날 건가 그렇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일어날 건가 어떤 정상회담이 일어났을 때 우리한테 더 이익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있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으면 남북 정상회담은 촉진자 역할밖에 못해요. 여기서 이제 북한한테 줄 것도 없고 북한도 우리한테 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있고 남북 정상회담이 있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것들이 진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경제 제재 해제를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줄 게 많아요. 그러면은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도 북한한테 줄 게 많고 북한도 우리한테 줄 게 많아진단 네.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북미 정상회담이 1, 2월 달에 있고 그리고 연이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인데 그 시나리오를 김정은 위원장이 잘 채택하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그 착공식을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착공식을 앞두고 사실 이 착공식 문제가 대북 제재 또 결국 비핵화 관련한 부분이다 보니까 넓게 이제 한반도 문제까지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